안녕하세요. 오늘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테슬라가 전일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반도체, 이 AI 쪽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어요. 장 후반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우려로 오라클 클라우드 임대 계약 약 30억 달러 규모에서 발을 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추가로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뭐 메모리, 소프트웨어 전반에 좀 매물이 나왔는데요. 자,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골드만과 그리고 UBS에서 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이거를 팩터 청산이 아니라 과밀해진 AI와 반도체 포지션의 피로감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즉 광범위한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통제된 로테이션이라는 진단이죠. 실제로 뭐 큰 문제는 아니다 하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빠진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큰 뭐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특히 매크로 쪽이 다시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가가 다시 한번 더 급락을 했어요. 5월 고점 대비 30% 급락을 했고 공급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협정으로 이란이 즉시 원유를 팔 수 있게 된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공급 회복 기대가 이 유가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4분기 브렌트유 전망을 80달러, 2027년 평균을 75달러로 하향시켰죠. 그래서 이런 호르무즈 재개에 따른 이른 중동 공급 회복을 반영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매크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금리. 금리도 역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또 20년물 입찰 호조가 겹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30년물은 5% 마지노선 아래로 빠졌고요. 이거는 4월 24일 이후 최저 마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매크로가 다 좋고 중요한 거는 이 내일이죠. 케빈 워시의 페드 첫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금리 인상 확률은 사실상 5%에 불과하지만요. 9월 인상까지 35%, 연말 인상까지 이렇게 85%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확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워시의 매파적인 성향을 좀 반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워시 1월 말 지명 이후에 27년 중반 금리 프라이싱이 75bp 이상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내일 FOMC 회의에서 보려는 거는 이 지금 현재 점도표 찍죠. 이 점도표는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 의존도가 이 점도표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케빈 워시의 연주는 소통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FOMC 회의 끝나고 내일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트럼프의 꼭두각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 제가 내일 영상에 다 정리를 해 드릴 거고 특히 스페이스X의 경우 옵션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가장 많이 거래된 이 옵션 거래된 계약이 됐고요. 그러면서 끌어올린 거죠. 옵션이 끌어올리면서 스페이스X 시총이 한때 3조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마존을 넘어섰고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아래까지 갔어요. 이렇게 급등이 터지는 이유는 유통 물량이 극히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품절주가 이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고 팔려는 사람은 없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스는 얼마 없고 거기다가 옵션까지 가세를 하니까 무서운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페이스X가 커서를 인수하기로 했죠. 600억 달러에. 그럼 이 커서라는 회사를 왜 인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와의 관계는 어떤 게 있을지 특히 최근에 이 일론의 측근인 제이슨 칼라카니스가 야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테슬라에 넣어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괜히 이런 말 한 게 아닐 거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핵심 내용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옵션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자, 현재 테슬라 콜옵션과 풋옵션 비율, 세력의 비율을 보면 1대1로 줄다리기 팽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 뉴스,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시장 역시 간보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FOMC 회의하면서 변동이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워시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하면은 그제서야 콜옵션 따라 붙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풋옵션으로 해칭을 하겠죠. 이런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얘네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제가 오늘 밤 본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본인의 매매 전략에 녹여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를 보면 이 스페이스X가 커서를 인수를 했는데요. 원래는 4월 21일에 자, 파트너십을 먼저 발표를 하면서 연내 600억 달러에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인수가 만약에 안 되면은 협업 대가로 100억 달러를 지급하는 구조라고 발표가 먼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6월 16일 실제 인수 합의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합의됐고 이제 3분기 내에 이제 거래소 이거 올리고 문서 다 올린 이후에 거래 완료 예정인데요. 자, 커서가 뭐 하는 회사냐? 자, AI 코딩하는 회사죠. 그래서 커서의 인수는 단순한 AI 코딩 툴 인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론이 이 피지컬, 이 물리적 노동과 디지털 노동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이 전략의 한 축으로 봐야 돼요. 자, 사람들이 아직 커서를 개발자들이 쓰는 편한 AI 코딩 툴 정도로만 보는데 하지만 커서의 본질은 코드 자동 완성 패턴이 아닙니다. 커서는 인간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인터페이스죠. 예전에는 인간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설계하고 코드를 짜고 오류를 고치고 배포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커서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점점 직접 작업자에서 지시자 또는 검수자 또는 감독자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모든 산업 생산의 생산성 레버리지이기 때문이죠. 코딩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고치고 확장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일론이 추구하는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물리적 노동의 종말이고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공장, 물류, 창고, 제조, 반복 육체 노동을 대체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노동의 종말이죠. 이 영역은 단순히 챗봇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계라든지 행정, 법무 문서, 고객 응대, 데이터 분석, 코딩, 설계, 시뮬레이션, 운영 자동화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여기서 커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옵티머스가 현실 세계의 인간형 로봇이라면 커서는 디지털 세계의 휴머노이드, 즉 사무직 로봇의 핵심 골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랑 비교하니까 바로 비교가 되시죠. 커서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왜 커서가 필요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요.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제조 자동화, 위성 운영, 국방, AI 인프라가 결합된 초복합 시스템 회사입니다. 스타쉽이라든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우주 물류 이런 것들 AI 서비스까지 전부 소프트웨어 집약적이죠. 이런 회사에서 코딩 생산성이 2배, 5배, 10배씩 개선이 되면 단순히 개발자 인건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뭐 발사 부분이라든지 위성, 운영 효율, 네트워크 최적화, 결함 수정 속도, 시뮬레이션 반복 획수 이런 것들, 내부 도구 개발 속도 전체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커서가 xAI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점이에요. xAI가 그록이라는 범용 모델을 갖고 있어도 코딩 특화 워크플로우에서는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오픈AI의 코덱스, 구글 이쪽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코딩 AI는 단순 벤치마크 싸움이 아니라 실제 개발자들이 매일매일 쓰는 이런 코드베이스 이해라든지 에러 수정, 배포 흐름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커서는 이미 개발자들의 작업 공간 안에 들어가 있죠.
모델이 좋아도 배포가 약하면 시장을 못 먹습니다. 반대로 커서는 배포면과 사용 습관을 갖고 있고 스페이스X와 xAI는 컴퓨팅 자원과 모델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죠. 이 조합은 단순 인수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 중요한 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겉으로 자동차 회사지만 실제로는 로봇, AI, 에너지, 제조 자동화 회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FSD는 물리 세계의 운전 데이터를 학습하고 옵티머스는 인간 노동 동작을 학습하면서 테슬라 공장은 대규모 제조 자동화 데이터를 쌓습니다. 여기서 커서식 디지털 노동 자동화가 결합이 되면 테슬라는 현실 세계 AI와 디지털 세계 AI를 동시에 굴리는 회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도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하드웨어만으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붙어줘야 돼요. 내부 운영 툴이 전부 필요합니다. 커서가 강해질수록 테슬라 내부 엔지니어들은 로봇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옵티머스가 할 작업을 디지털 에이전트가 먼저 설계하고 시뮬 돌리고 코드를 만들고 실제 로봇에게 배포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 옵티머스와 디지털 옵티머스의 결합인 거예요. FS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 대중은 아직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AI 코딩 툴 하나를 왜 600억 달러에 사냐라고 봅니다. 정말 대부분은 이렇게 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론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항상 병목을 고민하고 병목을 잡는 거를 제일 잘합니다. 테슬라에서는 배터리와 제조 병목을 풀었고 스페이스X에서는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비 병목을 깼고 스타링크로 통신 인프라 병목을 뚫었습니다. 이번 커서 인수는 디지털 노동 병목을 사는 거예요. 코드를 더 빨리 짜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속도를 바꾸는 그 병목을 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지금 일론 생태계의 회사는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병목들을 해결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AI 운영체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를 빨리 잡는 사람만이 테슬라를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괜히 일론 최측근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테슬라로 채우라고, 그거 테슬라 몰빵이죠. 이렇게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 테슬라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결국 미장에서 이런 엄청난 잭팟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5개월, 6개월 만에 900% 오르는 종목들이 허다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산을 레벨업 시키려면 미장에서 그리고 미장 주도주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지금 AI가 주도주 섹터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AI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병목을 잡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 이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을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자, 지금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올타임 하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1달러도 안 되는 종목이 쭉 올라가가지고 214달러 넘게 올라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은 200배 넘게 오른 종목이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자, 엔비디아는 이 AI 시대의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자, 기존 CPU만으로는 이 챗GPT 같은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하기에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빅테크나 클라우드 기업, AI 스타트업들이 전부 더 많은 GPU를 사야 했고요. 그 수요가 엔비디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병목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엔비디아다. 자, 그럼 AI 시대잖아요. 그 다음 병목은 어디냐? 자, 투자자는 이런 걸 잘 찾아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AI 시대의 병목은 전력이다. 그 다음 병목은 전력입니다. 자, 전력 소비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전력 소비가 되고 있길래 이 난리냐. 자, 일단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일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던지 뭐 우리가 소비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로그 기록들은 일반 데이터 센터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잘 안 와닿으시죠? 자, 여기 이걸 보시면 이게 NVL72 이 렉인 들어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냉장고보다 조금 더 크죠. 근데 이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13만 와트라고 해요. 상상이 안 가죠.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고성능 기준으로 10,000에서 2만 와트면 충분한데요. 거의 이거는 최대 13배의 전기를 잡아먹는 이 AI 데이터 센터 안에 얘가 수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데이터 센터는요, 확 전기를 썼다가 또 전기를 안 썼다가 이게 구별이 가능한데, AI 데이터 센터는 풀로 써야 돼요.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자, 일론이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죠. 1기가와트면요, 이게 6,000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5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인구 30만이 거주하는 천안시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전력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업체가 나오겠죠.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 병목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기존의 변압기와 정류기, 인버터, 배전반을 여러 단계로 거치던 구조를 SST, 이 분산형 전자식 변압 체계라고 해서 하나의 전력 전자 플랫폼으로 줄이면요, 이 설치 공간, 변환 손실, 전력 제어 복잡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 관련 회사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 차세대 병목을 잡는 회사, 엔비디아는 이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는데 이 전력 병목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회사가 어디냐?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을 영상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또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구독자 혜택 3가지 제가 넣어놨죠. 필요하신 분들만 여기다가 받으실 번호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010 땡땡땡땡 뭐 입력하시면 되고요.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뭐 주가의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